안녕하세요. 잠시 후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 실천 서비스에 대한 이해에서 특별히 장애 유형별 정의와 특성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유형이 어떤 것인지, 또 장애 유형별 정의와 또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를 통한 특별히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실천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은 이해와 또 많은 어떤 경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컨텐츠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장애의 범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애의 범위를 어디까지 또 어떠한 영역에서 볼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신체기관의 장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신체기관의 장애 중에 특별히 신장장애를 살펴보면 신장장애의 개념과 원인 중에 먼저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로 신장 기능이 90% 이상 소실되어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운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장장애의 형태를 보면 만성 신부정증,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으로 두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신장장애의 특성을 보면 신장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진료 일수가 길고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로 나눌 수 있고요. 청각장애, 평형기능장애, 음성 언어장애, 그리고 지체부자유, 그리고 심장, 신장, 호흡기, 방광, 대장, 소장, 면역 등의 내부 장애 5종류로 대별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람의 경우 뇌경색의 후유증에 의해서 생긴 나름대로 지체부자유는 동법으로 지원의 대상이 되지만 아울러 기억장애 등이 발생해도 그 자체는 신체장애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지증 등 정신장애를 합병했을 경우는 정신보건복지법에 의한 원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들 5종류의 장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지체 부자유입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언어장애는 해당자야말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의 비율로부터 해마다 감소의 일로를 더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편 내부장애는 해당자 비율 모두 증가하고 있고 신체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부 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하나에는 내부 장애로서 인정되는 기관이 증가한 것, 또 하나 더에는 내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당뇨병이나 심장병 등에 걸리는 사람이 증가했던 것이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체 장애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체 장애인에는 고령자는 대부분 65세 이상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인구에서의 그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부터 향후도 바로 신체 장애인의 인원수는 증가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숨기려는 풍조가 약해져서 장애 인정을 받게 된 것도 한 요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핵심 중심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에서도 또 다른 전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장애인 복지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사실은 조금 더 물어볼 게 많죠. 장애인 중에 어떤 부분이 본인의 전공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 중에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폐가 전공이든지
뭐 여러 가지 배웠던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지체장애부터 정신장애까지 발달장애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애의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에서의 장애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참고로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사회복지에서 우리는 전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복지만 얘기하면은 그 다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회복지 중에 아동입니까? 청소년입니까? 노인입니까? 뭐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다문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의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전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의학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은 의학 안에서 내과든 외과든 치과든 뭐 이비인후과든 산부인과든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 하시는 분에게 전공이 뭡니까? 저 음악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들이? 음악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용하는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무용 전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용에도 여러 가지의 스페셜리스트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 스페셜리스트한 영역 중에서 우리의 전공이 사회복지입니다. 라는 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사회복지 안에 아동 전공입니다. 노인 전공입니다. 뭐 학교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뭐 정신건강 뭐 전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